할머니, 이 사람, 왜 이렇게 아파해요? 얘가 갑자기 왜 이래? 평소에는 말도 잘 안 하던 애가. 아니에요. 정말로 보여요. 이 사람이 산을 올라가는데 갈수록 더 외로워져요. 뭐라고? 너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 이 사람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너무 슬퍼요. 잠깐, 잠깐, 잠깐. 여러분, 지금 뭘 들으신 거예요? 새 살배기 아이가 대통령의 운명을 예언했다고요? 그것도 이름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주만 보고? 이게 바로 지난 8월 서울의 한 무당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가 예언한 10월의 충격적인 변화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영상 공유를 해주시면 나눌수록 행복은 2배가 됩니다. 제가 이 놀라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그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증언이 일치하고 무엇보다 그 예언들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일이구나 싶었습니다. 먼저 가장 충격적인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어요. 그 아기 무당이 본 10월의 예언. 정확히는 10월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이는 울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10월 31일. 그날 내리는 선택이 향후 7년의 운명을 결정할 거예요.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진실을 선택할 것인가? 거짓을 선택할 것인가? 영혼을 선택할 것인가? 껍데기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아이는 이 선택의 순간에 우주 전체가 숨을 죽이고 지켜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새 살배기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가능한가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 소름 끼치는 건 그 아이가 본 불사조의 환상이었어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말, 서울 종로구의 한 골목길에 자리 잡은 오래된 한옥. 그곳에는 이 지역에서 소문난 점술가 박순희 할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그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마루에서 증손자 지훈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훈이는 3살짜리 아이로 또래보다 말이 늦어서 가족들이 걱정하던 아이였죠. 그런데 오후 2시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매우 심각했고 뭔가 중대한 일을 안고 온 것 같았어요. 할머니, 부탁이 있습니다. 이 사주를 봐주실 수 있나요? 단, 절대로 이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는 묻지 마세요. 그는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1960년 3월생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박 할머니는 50년 가까이 이 일을 해오면서 온갖 사람들을 만났지만 이렇게 신중하고 조심스러워하는 의뢰인은 처음이었다고 해요. 사주를 보기 시작한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이 사주에는 권력의 정점을 의미하는 강력한 기운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외로움과 고독이 함께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때였어요. 옆에서 조용히 놀고 있던 지훈이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지훈이는 마치 누군가에게 홀린 것처럼 허공을 바라보더니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또렷하고 진중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안개 속에서 혼자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이 보여요. 발밑은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롭고 쓸쓸해져요. 박 할머니와 의뢰인은 깜짝 놀랐어요. 평소, 엄마, 할머니 정도의 단어밖에 하지 못하던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완벽한 문장을 구사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지훈아,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니? 잘 모르겠어요.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근데 이 사람 운명이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달라요. 태어날 때부터 폭풍의 한가운데 있었어요. 의뢰인은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시작했어요. 이 아이의 말이 심상치 않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던 거죠. 평생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갈 운명이에요. 칼로 나무를 베어내듯이 자기가 자기를 계속 잘라내고 있어요. 아파요. 정말 너무 아파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지훈이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외로워요. 아무도 진짜로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주변에 있지만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할머니가 아무리 달래도 아이는 한참을 서럽게 울다가 지쳐서 잠들어 버렸어요. 깨어난 후 지훈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날의 모든 예언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돌아간 후 박 할머니는 그 사주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것은 평범한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한 나라의 운명과 직결된 사주라는 것을 말이에요. 며칠 후 그 의뢰인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죠. 자신은 청와대의 한 관계자이고 그날 가져온 사주는 바로 현 대통령의 것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건 지훈이가 본 구체적인 예언들이었어요. 아이는 특히 금속과 나무의 충돌에 대해 자세히 묘사했어요. 사주명리학에서 금속의 기운은 날카로움, 결단력, 냉철함을 상징합니다. 검사 출신답게 칼처럼 베어내는 힘, 타협 없는 원칙, 때로는 무자비할 정도의 단호함을 의미하죠. 반면 나무의 기운은 성장, 생명력, 유연함, 포용력을 나타내요. 새싹이 돋고 가지가 뻗어나가듯 확장과 발전,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를 상징하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는 금속이 나무를 끊임없이 베어내고 있었어요. 금극목, 즉 금속이 나무를 억압하고 파괴하는 형국이었죠. 더 심각한 건 이것이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점이었어요. 지훈이는 이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정원사가 자신이 정성껏 키운 나무를 매일 가지치기 하듯 스스로의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가 잘라내는 운명이에요. 박 할머니의 해석이 소름 끼쳤어요. 이런 배치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극단적인 완벽주의자가 된다고 해요.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매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죠. 문제는 이런 엄격함이 결국 자신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성취할 때마다 더욱 큰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면 또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끝없는 자기 학대의 연속이죠.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 인생을 들여다보면 놀라운 패턴이 발견돼요. 큰 성취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손실이나 위기가 따랐어요. 검사장이 되었을 때 가정의 위기가 왔고, 더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건강이 무너졌으며, 최고 권력을 얻었을 때는 영혼의 평화를 완전히 잃었어요. 마치 우주가 균형을 맞추려는 것처럼 얻는 것만큼 잃어야 했던 거죠. 더 깊이 분석하면 이런 충돌은 감정적 영역에서 특히 두드러져요. 겉으로는 차가운 이성과 논리로 무장했지만 내면에는 뜨거운 감정의 용암이 들끓고 있어요. 이 두 힘이 충돌하면서 만들어내는 내적 폭풍은 그를 한시도 쉬지 못하게 만들어요. 낮에는 냉철한 지도자의 가면을 쓰고 밤에는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는 이중적 삶을 살아야 했던 거죠. 지훈이는 특히 이 충돌이 만들어내는 깊은 상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금속이 나무를 벨 때마다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는 겉으로는 아무도 모르지만 속으로는 계속 굼고 있어요. 실제로 그의 인생에는 수많은 보이지 않는 상처들이 있었고 그 상처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져 갔어요. 지훈이가 눈물을 흘리며 본 어린 시절의 상처는 더욱 가슴 아픈 이야기였어요. 사주를 통해 드러난 성장 과정은 조건부 사랑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성적이 좋을 때, 부모의 기대에 부응할 때, 모범적일 때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배웠던 거죠. 이것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깊은 정서적 결핍을 만들어냈고 타인의 인정에 목마른 성격 구조를 형성했어요. 심리학적으로 분석하면 이런 양육 환경은 병적인 완벽주의와 실패, 공포증을 만들어냅니다. 실제로 학창시절 내내 모범생이었지만 그것은 진정한 학구열이 아닌 사랑받고 싶은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 공부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이것으로 충분할까? 나는 정말 사랑받을 만한 사람일까? 라는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죠. 지훈이는 특히 청소년기의 구체적인 장면 하나를 생생하게 묘사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전교 2등을 했을 때의 일이었어요. 성적표를 들고 집에 왔지만 부모님의 첫마디는
왜 1등이 아니냐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느꼈던 절망감, 분노, 그리고 깊은 무력감. 아무리 노력해도 충분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받은 그 아이의 영혼에는 지울 수 없는 상처가 새겨졌어요. 이런 상처는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되었어요. 사법고시에 합격했을 때도, 검사가 되었을 때도, 심지어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그 내면의 목소리는 계속 속삭였어요. 아직 충분하지 않아. 더 증명해야 해.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겉으로는 자신감 넘치는 강한 지도자처럼 보였지만 내면의 어린아이는 여전히 인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었던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이런 결핍이 대인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에요. 진정한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 어려웠고 항상 방어적이며 타인을 완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언젠가는 자신을 떠날 것이라는 두려움, 진짜 나를 알면 실망할 것이라는 공포가 항상 관계를 가로막았어요. 특히 지훈이가 본 인생의 전환점에서 만난 한 여성의 존재는 주목할 만해요. 아이는 이 여성을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가진 존재라고 표현했어요. 그녀는 처음에는 구원자처럼 나타났어요. 그의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고 가능성을 믿어주며 성장의 길을 열어준 은인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는 미묘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도움을 주면서도 동시에 의존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듯 그는 성장했지만 동시에 자립할 수 없게 되었어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녀의 조언을 구했고 성공할 때마다 그녀의 공로로 돌렸어요. 하지만 실패의 책임은 항상 혼자 짊어져야 했죠. 이런 불균형한 관계는 그의 자존감을 더욱 약화시켰고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어요. 더 복잡한 건 이 여성과의 관계가 단순한 멘토링이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감정적 의존, 심리적 구속, 때로는 조종에 가까운 영향력이 작용했어요. 그녀는 그를 성장시키는 동시에 가두었고 날개를 달아주는 동시에 새장에 가두었어요. 이 모순적인 관계는 그의 정신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진정한 자아를 찾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박 할머니는 이런 관계를 독이 든 꿀에 비유했어요. 달콤해서 계속 먹게 되지만 서서히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이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갔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녀가 원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정체성의 혼란이 극에 달했고 나는 누구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 앞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어요. 더 심각한 건 이런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점이에요.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비슷한 유형의 관계가 형성되었어요. 멘토라 부르는 사람들, 후원자라 생각했던 이들, 조언자라 믿었던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방식으로 그를 도우면서도 구속했어요. 마치 거미줄에 걸린 나비처럼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얽혀들었어요. 지훈이는 이를 황금 새장의 카나리아라고 표현했어요. 새장은 화려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날개는 있지만 날 수 없고 노래는 부르지만 자신의 노래가 아니에요. 가장 비극적인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새가 새장 밖의 세계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점이에요. 자유가 주어져도 날지 못하고 열린 문 앞에서도 나가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현재의 삶을 들여다보면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 드러나요.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의 자리에 있지만 진정한 친구는 손에 꼽을 정도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지만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집무실은 가득 차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어요. 박수 소리는 들리지만 진심은 느껴지지 않고 충성의 맹세는 많지만 진정한 신뢰는 없어요. 지훈이는 이를 메아리만 있는 동굴에 비유했어요. 아무리 크게 외쳐도 돌아오는 건 자신의 목소리뿐이라는 거죠. 대화는 있지만 소통은 없고 만남은 있지만 교감은 없는 삶. 이런 고독은 권력이 클수록 더 깊어져요. 높은 곳에 올라갈수록 주변은 더 춥고 쓸쓸해지는 법이니까요. 신체적 증상도 무시할 수 없어요.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소화기관을 약화시켰고 만성불면증은 그의 일상이 되었어요. 새벽 3시
모두가 잠든 시간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 시간. 그 고독한 시간들이 영혼을 더욱 메마르게 만들었어요. 의사들은 스트레스성 위염, 신경성 장염이라고 진단하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울부짖음이 몸으로 나타난 거예요. 특히 위장 문제는 깊은 상징적 의미를 가져요. 동양의학에서 위는 수용과 소화를 담당하는 장기예요.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소화하지 못할 때 위가 아프다고 해요. 그는 너무 많은 것을 삼켜야 했고 소화할 시간도 없이 다음 것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비판도, 책임도, 고독도, 모든 것을 혼자 삼켜야 했죠. 결국 위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불면증도 마찬가지예요. 잠은 영혼이 쉬는 시간인데 불안한 영혼은 쉴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수많은 얼굴들,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 내일의 불확실성이 모든 것이 그를 괴롭혀요. 수면제를 먹어도 깊은 잠은 오지 않고 꿈조차도 불안과 긴장으로 가득해요. 인간관계의 공허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명함은 수천 장이지만 진짜 전화할 사람은 없고 일정은 빼곡하지만 의미 있는 만남은 없어요. 저녁 식사는 항상 업무 미팅이고 주말조차도 정치적 계산으로 가득해요. 가족과 함께 있을 때조차 마음은 청와대에 있고 웃고 있을 때도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지훈이가 가장 충격적인 예언을 꺼냈어요. 다가오는 10월, 거대한 변화의 폭풍이 몰려올 것이라고 했어요. 사주의 흐름을 보면 올해 중반부터 시작된 균열이 10월의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이것은 평범한 정치적 위기가 아니라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존재론적 위기라고 했죠. 구체적으로 10월의 천체 배치를 보면 세 가지 중요한 징조가 나타난다고 해요. 첫째, 10월 초와 함께 시작되는 새로운 사이클. 이때 숨겨진 진실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해요. 그동안 감춰졌던 것들, 억눌렸던 감정들, 무시했던 신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수 있어요. 둘째, 10월 중순 만월과 함께 관계의 대대적인 재편이 일어날 것 같아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예상치 못한 동맹의 붕괴, 새로운 적과 친구의 등장, 모든 관계의 진실이 드러나는 시기예요. 셋째, 계절의 변화와 정치적 격동이 만들어지면서 건강상의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특히 심장과 혈관계,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에 달 가능성이 높아요.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강제로 멈춤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평범한 질병이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라고 했죠. 박 할머니는 10월의 기운을 폭풍 전야에 비유했어요. 겉으로는 고요해 보이지만 기압은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바람은 방향을 바꾸고 있으며 새들은 이미 피신을 시작했다는 거죠. 민감한 사람들은 이미 변화를 감지하고 있고 둔감한 사람들만 여전히 일상에 매몰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이것이 꼭 파멸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오히려 이 위기는 새로운 탄생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했죠. 마치 번데기가 나비가 되기 위해 껍질을 깨야 하듯 진정한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가짜 정체성의 껍질을 벗어야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과정이 극도로 고통스럽고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지훈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모든 사람은 두 번 태어나요. 한 번은 몸으로, 한 번은 영혼으로. 첫 번째는 선택할 수 없지만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어요. 10월은 두 번째 탄생의 기회예요. 놓치지 마세요. 박 할머니도 덧붙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란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아직 희망이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예언이 확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미래는 가능성의 영역이지 결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매 순간의 선택이 미래를 바꾸고 작은 결정 하나가 운명의 강물을 다른 방향으로 흐르게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유의지는 어떤 운명보다도 강력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여러 징조들은 분명 10월의 대전환을 암시하고 있어요. 정치적 긴장의 고조,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가, 사회적 갈등의 심화, 국제 정세의 급변.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정점을 향해 수렴하고 있어요. 하지만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벽이 가장 가까운 순간이듯 가장 큰 위기가 가장 큰 변화의 발판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 차원에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건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위해 살고 있는가?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은 무엇인가? 나의 진정한 꿈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과 정직하게 마주해야 해요. 지훈이의 예언은 단순히 한 개인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누구나 조건부 사랑에 상처받았고, 누구나 타인의 기대에 짓눌려 살았으며, 누구나 진정한 자아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예언은 우리 모두를 위한 거울이고, 우리 모두를 위한 메시지예요. 10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변화의 바람이 이미 불기 시작했어요. 나무숲이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듯 우리의 삶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거예요. 준비되었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변화를 맞이해야 해요. 중요한 건 그 변화에 휩쓸릴 것인가, 아니면 그 변화를 주도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언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10월의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진실을 향한 여정은 이제 시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신비한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